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당의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당내 예비후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공정을 이유로 경선에 불참한 권오봉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후 행정과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됐다며 당선 유무와 상관없이 선거 이후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영 고흥군수 예비후보도 이번 경선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평화당 송기근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지방선거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현직 시장들이 각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주철현 시장은 시민과 당원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수의 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의 선전을 기원한다며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장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조충훈 예비후보도 지지자들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며 순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고민하고 성찰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 1년 만에 찾아온 지방선거, 촛불 민심의 연장선에서 치러지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발굴하려는 공약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된 건 지난 2016년. 조례에 명시된 노동인권센터를 하루빨리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특별 예산을 편성해 유치원과 학교 건물에 사용된 석면 자재를 철거하고 학교 급식에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꼽은 교육 분야의 현안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과 석면 철거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빨리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의정 모니터단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20곳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반면 전남은 여전히 모니터단 구성과 운영, 교육을 대부분 시민단체가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 모니터단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함께 주민 참여 예산제의 규모를 지자체 전체 예산의 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발굴한 대표 정책은 17개. 지난 2달 동안 자체 자료조사와 회의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제로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예비 후보자들이 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정책 선거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지역의 일꾼을 자처한 출마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측정에 나섰습니다. 광양 녹색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24시간 동안 산단 인근 주택과 학교 등 4개 권역 40곳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실시해 다음 달 중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람의 평균 키인 1.5m에서 2m 높이에 설치해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내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라남도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도시재생 전략은 도시재생의 시급성과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등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요즘 북한 이탈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훈풍이 계속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김영희 씨. 한국에 살게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북한이 고향이란 말은 쉽사리 꺼내기 어렵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편견과 시선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진짜 고민을 했어요. 내가 탈북자라는 거를 써야 될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북한이야? 근데 친구들이 그래. 북한은 못 사는 나라래. 막 이러면서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과 소식을 전하는 건 1년에 한 번뿐.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막상 남북 관계가 청신호를 보이면 두렵기도 합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관심이라든가 법률적인 게 너무 좀 느슨해지거나 중국이 북한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 중국 공안은 이제 탈북자를 더 막 잡아들이는 게. 이번 회담이 동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와 평화통일로 가는 발판이 되길 북한 이탈 주민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자전거 보내기 사업과 대북비료 지원 사업을 해왔던 시민단체는 모처럼 들려온 따뜻한 소식이 반갑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북 평화통일 활동을 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북한의 어떤 현실이나 국제 정세 사회에서 어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자라난 통일의 씨앗이 이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모두의 바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가 바티칸 시국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와 박병종 고흥군수, 김현준 신부, 우기종 전 정무부지사 등 노벨평화상 추천위 해외 홍보단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헌신적인 삶을 설명하고 노벨평화상 추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홍보단 일행은 이어 내일까지 오스트리아 하인츠 피셔 전 대통령을 방문하고 교민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마리안 마가렛 다큐 영화도 상영하는 등 해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요즘 육지에서 가까운 섬들이 힐링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흥 나로도에서 5분 거리인 쑥섬은 요즘 전국에서 찾아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로도항에서 100길로 5분. 특히 질 좋은 쑥이 많다는 쑥섬 애도는 0.316제곱킬로미터 면적에 해안선 3.2km, 소가 누워있는 형상의 작은 섬입니다. 15가구, 30명의 주민이 사는 애도는 여전히 소박한 인심이 가장 큰 자랑거리지만 빼어난 경관도 어디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육박, 동백, 후박나무 등이 울창한 숲길, 마을을 굽이굽이 감아도는 수백 년 된 돌담길, 작은 섬을 둘러싼 바닷가 절경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에도 하늘마저 가릴 듯한 빽빽한 원시림의 터널을 지나면 탁 트인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남해바다가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쑥섬이 나는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가깝게 참 좋네요, 섬이. 가서 친구들한테 여기 참 좋다고 이러는데 한번 또 더 한번 가보자 좀 그래보고 싶고. 섬 기슭을 노랗게 물들인 유채밭에 서면 저 멀리 여수 손죽도와 초도, 거문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섬 탐방로 곳곳에 쑥섬지기 부부의 노력이 더해져 연간 2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힐링파크 쑥섬이 전라남도 제1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되면서 해발 83m 섬 정상의 비밀 정원은 애도를 대표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탐방이 유지되면 섬마을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가능해지고요. 또 지역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 사업도 만들어내고 또 이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는.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개 섬의 하나로 선정된 고흥 쑥섬.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남해안 끝자락의 작은 섬이 봄철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는 뿌리산업 육성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나 전자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인데 그동안 뿌리산업이 외적으로 성장한 건 맞지만 그 한계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나, 둘, 130여 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뿌리산업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첨단 뿌리산업 기술과 제조 설비는 물론 차세대 수소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그 비중이 90%에 이를 만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도도시를 표방한 민선 6기 광주시가 뿌리 산업 육성에 집중한 이유기도 합니다. 특히 광주가 특화단지로 지정된 금형산업의 경우 업체 수나 고용 인원, 매출액 등 관련 지표가 수년 사이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만큼 외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형 금형을 수주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매출이 막대하게 좀 증가를 많이 했고요. 이에 따라서 금형에 대한 인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광주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전국으로 넓혀보면 현 주소가 분명해집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2018 뿌리산업 백서를 보면 광주 등 호남권의 경우 금형기업의 수가 전국 대비 2.8%에 불과합니다. 고용인원이나 매출액 규모 역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뿌리산업 전체를 놓고 봐도 수치만 조금 다를 뿐 호남권의 비중이 매우 적긴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완화 등으로 자본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런 타 지역 큰 도시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런 산업들이 같이 그쪽으로 몰려 있는 것은 업계에서는 뿌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이나 공동장비 지원 등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군이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커피타운 조성 등 8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고흥군이 선정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는 커피와 관련된 고흥앤커피 이외에도 청년 멀티센터와 시니어 아파트 파임 파견 산업, 전통 유자단자 만들기 체험관 설립,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 서비스 제공, 유자 석류 출장 요리 교육사 양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성을 검토한 다음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탈락했더라도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는 보완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육지에 비해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도서 지역의 치매 관리를 위해 병원선을 순회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노인 자살률과 치매 노인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5일 고흥군 남양면 우도에 병원선을 보내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스트레스 검사, 치매 조기 검진 등 광역정신 치매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0월까지 고흥 우도와 죽도 등 동부권 5개 도서와 서부권 8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무이촌 병원선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이 이뤄집니다. 고흥군이 찾아가는 복지 살림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 전용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서늘해도 낮에는 봄을 느끼기에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도 안팎, 경북 봉화는 3도선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햇살이 가득 쏟아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판문점에서는 낮 동안 햇살이 가득 쏟아지며 23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쪽 곳곳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세종과 대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서부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일평균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0.7도, 부산은 11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강릉 25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